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오르는 맛있는 주식을 찾는 종목 투자의 맛, 오늘도 50분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이번 주장을 마감하는 시장인 만큼 우리가 다음 주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분간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하는 구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 구간에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오늘 장은 좀처럼 수급이 붙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바라볼 리스크라고 한다면 HLB의 그룹주들이 오늘 장에서 대대로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고공행진했던 HLB 그룹주들이 미국 FDA의 승인을 불발시켰다라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리스크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장에서는 한 시총 4조 원 가까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게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 또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수익으로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일주일 시장의 시장 체크,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 한번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상승을 가져와주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5월 10일 날 공략했던 종목인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구성 있는 수익률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2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체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AI 시장에서 과하게 올라준 종목들이 정말 많은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4월 19일 날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 안전자산 금 관련해서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점에 매수 도와드리면서 또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안전자산, 금 관련주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하면서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 1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월 5일 날 공략했던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6%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 이 피부 미용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주 바라본다면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하기 때문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점 매수 도와드리면서 36%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제공되는 공략주 여러분들과 꾸준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가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과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언급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궁금해요, 나도 함께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하시면서 이 시장 안전하고 빠르게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SKC라는 종목이었고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AI 의료 관련주로 뷰노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월 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AI 의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3월 8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18%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AI 의료 관련해서는 현재 좀 많이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러한 테마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죠. 현재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는 엔터 관련주 중 하나인데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2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2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25%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는 25% 수익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반도체의 핵심주라고도 불리고 대장주라고도 불리는 한미반도체인데요. 이 종목으로 저희는 좀 크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점 매수를 도와드리면서 88%, 89%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자 전략도 저희 전문가님과 이렇게 안전하게 대응을 해나가면서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렸다는 점,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한미반도체 좋은 수익률로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점 매수 도와드리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 공개가 되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생방송 공략주가 공개가 되는 가운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은 지지부진할 때 시장에 좀 좀처럼 테마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하루 만에 단타 공략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너스 종목이라고 해서 흥구석유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30%라는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기 공략주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서 이 시장을 좀 다양하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너스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 공략주 지금 수익률이 누적이 132%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 된 해에 우리가 132%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공략되는 종목까지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챙겨갈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나도 이런 혜택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런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오늘은 또 어떤 공략주로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을 세워나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져
가져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우리가 안전하게 저점 매수할 수 있냐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오고 있고요. 또 성장성과 모멘텀 그리고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뚜렷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은 덜어지고 그리고 안정성이 더욱더 커지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요.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애플도 이 폴더블 폰을 내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애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삼성의 폴더블 폰이 발표가 됐고 현재 굉장히 잘 팔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플도 이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실적적으로 너무나도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들어갈 진입 타이밍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이따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두 가지 종목 더욱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9%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5%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만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또 식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붙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슈라고 본다면 이 삼양식품, 시총 영업이익 모두 농심을 추월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하루 새 30%가 오르면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잘 팔렸나 이러한 이슈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뭐 이렇게 좀 해외 수출이라든지 실적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식품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은 HLB 그룹주들의 하한가로 인해서 좀 장처럼 수급이 붙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통해서 우리가 또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게 이 시장을 좀 대응하기 안전하게 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월하기보다는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 한번 바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는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라본다면 애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출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가격을 조금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타임 아시아에서도 나온 기사가 있는데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급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는 시점을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채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유사한 이 클램셀, 가로로 접는 폴더블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접는 아이폰과 접는 맥북으로 각각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폴더블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업종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애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폴더블 폰 안 만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폴더블을 출시한다는 이슈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이러한 투자 유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폴더블 폰 출시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화웨이의 점유율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화웨이에 열광하는 이유가 폴더블 그리고 AI 적극 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애국심뿐만 아니라 AI와 폴더블에 적극 도입을 하고 있고 적극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AI 대응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와 가장 큰 한계는 이 반도체 성능과 배터리에 달려 있는데요. 디바이스가 클수록 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아이폰 플랫폼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때다라는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의 여파로 사실 애플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부 모델 수가 늘고 있는 아이패드가 좀 좋은 힌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플랫폼의 다변화를 이뤄나가야 될 때다라는 이슈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년, 6년 주기마다 다양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2026년이 그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여력이 충분하게 보여진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간극이 3년에서 5년 동안 할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애플이 서두르고 있는데요. 또한 이 폴더블 폰의 OLED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점유율을 확인한다면 지금 전망치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연 30%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애플의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애플의 폴더블 폰을 출시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언급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점유율로 인해서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국과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점유율은 상당히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는 실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또 중국의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다양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미중 무역의 갈등이 지속적인 만큼 애플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 리스크를 겪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폴더블 폰, 이 중국의 점유율을 좀 되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선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이 폴더블 폰을 사실 안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망설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인데 애플이 망설였던 이유는 이 초박형 유리, 이 내구성이 굉장히 좀 얕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패널을 펼쳤을 때 눈에 띄게 접힌 자국이 좀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망설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숙한 공급망 생태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 팔릴까에 대한 우려감도 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플이 망설였던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이게 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기 시작했고 3년간 연평균 76%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간 거의 25%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진 건데 그만큼 시장은 무르익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와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설였던 이유가 좀 이러한 시장이 무르익기도 했고 연평균의 76%의 성장이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하여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전망한다면 이러한 폴더블 폰에 관한 이슈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애플도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폴더블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내 폴더블 출하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Z 플립이라든지 삼성의 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 내 내구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 화웨이 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출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애플이 좀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화웨이의 점유율에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중국 폴더블 성장세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 시장이 폴더블을 만든다면 국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양 폴더블 폰 외장 한지 전문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네, 19년부터 폴더블 폰 외장 힌지의 매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공급 체결을 하겠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매출이 본격화된 이러한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되겠죠. 이러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 현지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과 북미 시장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도 또 더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에 AI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더블 폰의 외장 힌지의 매출이 본격화가 됐고 지금 메탈 케이스라든지 티타늄 케이스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스가 플라스틱에서 메탈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폴더블 폰의 힌지, 신규 고객사의 확보가 이루어 나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북미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점유율도 계속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애플이라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이 실적으로 개선되는 이슈도 또 부각이 되지만 이러한 기대감으로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의 차트를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경쟁사 차트입니다. 이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쟁사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공략주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의 공략주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 모멘텀을 확실하게 흡수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본격화되어 있을 때 좀 실적이 두둑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애플의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흡수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나서고 현재 그럴 전망은 2026년대다라고 나온 만큼 우리가 앞으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타 경쟁사 대비 아직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경쟁사는 올라갔다면 그만큼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일 거고요. 이런 점유율로 인해서 중국 내 시장의 폴더블이 합체가 됐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애플의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였는데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맛있는 주식을 찾는 종목 투자의 맛, 오늘도 50분간 두 가지 공략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에 매수할수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안정성과 모멘텀을 확보해 놓은 기대감이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지닌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종목을 발굴해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수익률과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펌텍코리아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8% 수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공행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테마 중에서 어떤
어떤 종목을 잡아나가야 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고 AI 수혜를 받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또 안전자산 관련한 종목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10%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품주 현재 실적 훨훨 날아다니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36%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구간에 또 우리가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과 모멘텀을 지닌 기대감을 지닌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공략주는 애플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 중에는 종목명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기 어려우니까요.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공략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뭐 이러한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서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HBM 관련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너무나도 잘 간 어제였는데 오늘장은 사실 좀 수급이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뒤로 하고 어제장까지는 굉장히 HBM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잘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쨌든 이 AI 반도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엔비디아 훈풍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실적까지 쭉쭉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반도체 장비주들, HBM 관련주들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AI 관련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선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하고 이러한 AI발의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미증시의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주들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실적 훈풍을 이뤄넣고 있는 가운데 AI 수혜로 인해서 또 고공행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엔비디아 차트인데 정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실적적으로도 잘 나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하여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HBM 반도체 장비주,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지금 바라봐야지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는지 이러한 이슈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원자 현미경 글로벌 1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나노 계측 장비의 원자 현미경의 전문 기업으로서 원자 현미경의 배율을 수천만 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 때 핵심적인 장비 계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러한 다양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원자 현미경 시장 규모는 굉장히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과도 같이 이렇게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글로벌 원자 현미경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따라서 좀 실적적이나 이러한 차트상의 구성으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 검사 측정에 활용 중인 이 원자 현미경 기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원자 현미경 시장 성장성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너무나 뚜렷하게 업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글로벌 1위를 다지고 있는 원자 현미경, 이 반도체 웨이퍼 검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22년부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루커를 제치고 1위를 다지게 됐습니다. HBM과 선단 공정 투자에 따른 고성장으로 인해서 이 원자 현미경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요. 이 글로벌에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1위를 다지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불황기에도 연평균 30%의 꾸준한 고성장을 이뤄내기도 했는데 하지만 23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높았던 중국 침체로 인해서 좀 암울한 한 해를 보냈던 2023년인데 2024년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멘텀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 미세화로 인해서 이 원자 현미경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반도체의 크기는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HBM이라든지 AI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원자 현미경에 대한 필수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AI 반도체의 급성장에 따라서 HBM 진단, 이 선단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화권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3년의 불황기였다면 24년기에는 좀 매력적인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도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이슈로 따라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고객사 출고 스케줄로 인해서 연간 상저 하고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잔고도 너무나게 좋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24년 수주 잔고로 인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글로벌 1위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고객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원자경 전문 기업인데 다양한 사업도 유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인도, 독일 다양한 시장에 섭렵을 하면서 이렇게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시장을 투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주 금액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수요가 개선이 되고 그만큼 실적적으로 잘 나와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의 업황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의 매출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형성된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장비의 실적도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자 현미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장비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슈로도 인해서 또 매출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선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원자 현미경에 기반 마스크 리페어 장비를 현재 신규로 이렇게 실적 기여에 본격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파운드리 고객향에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뚜렷하게 개선될 때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신규 장비도 이용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인도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매출도 잘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매출을 볼 기점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장비 HBM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89%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러한 반도체 장비는 또 핵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가 있고요. 이런 HBM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자 현미경 글로벌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검사 및 측정에 활용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적인 부분이나 수요적인 부분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력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력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에는 실적 쇼크를 이뤄냈고요.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기점을 보이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전망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선당 공정 투자로 인해서 다양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구조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자 현미경뿐만 아니라 신규 장비도 만들어내면서 매출적인 부분에 기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반도체, AI발 이 반도체에 관한 검사 장비 기업을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안 오른 기업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띄워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봤던 반도체 검사 장비 HBM 관련주들 차트를 보신다면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올랐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너무 잘 나오고 2분기 때 이 턴어라운드 기점을 보이는 이 기업 아직까지 저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점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또 우리가 다양한 모멘텀이 쌓인다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의 수급을 보더라도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다 반영된 주가 위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에 너무나도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을 저점으로 다른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가빨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수주로 10개월간 상승을 쭉 하다가 2023년에 감산과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가 됐다. 3개월간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인 실적 우려로 현재까지 박스권 상태에 놓인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본다면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점차 상승하는 실적의 추정치를 비출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웃돌고 있는 종목이고요.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1분기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심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또 저조한 실적을 달성하면서 좀 10거래일전 좀 바닥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재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 기업, 미국 기업 모두 이 반도체주들의 성장이 지속적인 만큼 AI의 수혜로 인해서 고공행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현미경 이 검사 장비 원자로 1위 기업을 다지고 있고요.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너무나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장비를 검사하는, 계측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평균 30%의 성장으로 이러한 시장을 좀 부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시점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아직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투자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명 궁금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열어놓을 예정이니까요. 50분 전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 두 번째 공략주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는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폴더블, 이 디스플레이에 공급 체결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웃도는 가운데 현재 아이폰이 폴더블을 출시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접는 아이폰과 이 맥북을 각각 출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돋보이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신다면 이 기업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의 힌지 신규 고객사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고 중국과 북미 쪽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양 폴더블폰 외장 힌지의 전문 기업으로서 이 삼성전자와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매출의 본격화가 19년도부터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애플과 삼성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경쟁사와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왼쪽 오른쪽 이 경쟁사, 타 경쟁사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궁금해요,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넣고 있고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이 실적이 정말 펄쩍 뛴 만큼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HBM 관련주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들의 상승이 사실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온 기업이 여기 오늘 숨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이 원자 현미경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의 검사 장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적으로에 대한 안정감도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라든지 독점력이라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 핵심적으로 작용
이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기점을 거치면서 우리가 매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기대감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앞서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오늘 공략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오늘장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HLB 그룹주들의 하한가라든지 좀처럼 수급이 붙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